안녕하세요, 축청 여러분. 오늘 축덕투브에서는 처음으로 K3-4 리그에 대한 소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K3 리그의 전신이죠. 내셔널리그에 소속된 울산현대 미포조선의 서포터즈로 2005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는 내셔널리그 명예기자를 거쳐 웹PD를 거쳐 내셔널리그 소속 직원으로까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K3 리그에 대한 과거는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앞으로도 축덕투브를 통해서 K3 리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다짐을 하기 위함인데요. 사실 K3 리그가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K3 리그와 너무나 달라졌어요. 저는 2016년에 울산현대 미포조선이 해체되면서 내셔널리그를 잠깐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3, 4년이 흘렀죠. 3, 4년이 흐른 후에 올해부터 이제 다시 K3-4 리그를 봐야겠다고 한 3개 라운드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데 봤더니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거예요. 왜 이 선수가 지금 여기 있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 구단은 어디서 봤던 구단이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목포시청 같은 경우에는 FC 목포가 되었더라고요. 팀명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국내 축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K3 리그를 저도 지금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가자 라는 취지로 이렇게 축덕투브를 계속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K리그2 이전에 K2 리그라고 있었던 걸 알고 계시나요? 사실 내셔널리그라고 해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실업축구연맹의 주체로 이렇게 이제 한국 실업축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열렸던 리그가 K2 리그인데 2003년과 2004년 한 2년간 짧게 열렸죠. 정기리그와 후기리그 방식으로 제 기억에 의하면 한 10개 팀 정도가 참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참가했던 팀들이 어떤 팀이 있었냐면 울산현대 미포조선도 있었고 고양국민은행 또 김천인가 김포였나 할렐루야 아무튼 할렐루야가 있었고요. 또 인천 한국철도 그 당시엔 대전이 아니라 인천이었습니다. 뭐 서울시청도 잠깐 있었고 등등등 많은 팀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정기리그 후기리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2005년부터는 이름을 내셔널리그로 바꿔서 이제 2019년까지 약 15년간 쭉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창단됐던 팀들이 2005년에 창원시청도 창단됐고 그 이후로 뭐 부산교통공사, 천안시청, 목포시청 줄줄이 막 창단도 했고 그 사이에 뭐 여수 ING 넥스라든지 뭐 서산 오메가3 아무튼 서산의 오메가 FC라든지 창단과 뭐 해체를 거듭했던 팀들도 있었고요. 그 안에서 뭐 그 사이에 내셔널리그가 그때는 프로축구연맹에서 2부 리그가 없었을 때입니다. K리그2가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내셔널리그가 이제 그 2부 리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K리그와 이렇게 승강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계속 한국 실업축구의 단체와 프로축구의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승강전이 힘든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 그냥 K리그에서 K리그2를 만들어버리고 이제 내셔널리그는 3부 리그격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 대한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K3 리그와 K4 리그가 있었잖아요. 뭐야, 내셔널리그는 K리그도 아니고 K3-4 리그도 아니고 약간 서로 다른 사이에 껴있는 내셔널리그가 있었는데 굉장히 경쟁력이 높았어요. 이 내셔널리그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FA컵의 결승도 2차례 보냈고 FA컵에서 K리그 2가 런칭되고 난 후에도 어떻게 보면 K리그 챌린지 팀들보다 더 많은 팀들이 FA컵 8강, 4강에 올랐을 만큼 경쟁력이 높았던 리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리그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다가 그 사이에 중간에 껴있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찰나에 결국은 2019년 한국실업축구연맹이 해산을 하게 되고 2020년에 K3-4 리그가 운영되고 있던 대한축구협회 소속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일부 팀들은 K3 리그로 일부 팀들은 K4 리그로 또 기존 K3와 K4 리그에 있던 팀들도 일부는 K3에 남고 일부는 K4로 이제 하향되면서 그렇게 K3-4 리그가 편성이 돼서 2020년부터 이제 지금 2년째 운영이 되어 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K3 리그가 점점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좀 다소 어렵지만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개편된 K3-4 리그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다시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K3 리그의 초대 챔피언은 김해시청이 경주 한선을 꺾고 차지했습니다.
또 K4 리그의 우승팀은 파주 시민축구단이고 준우승팀은 울산 시민축구단이 차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K4 리그의 이제 우승팀과 준우승팀은 올해 K3 리그로 승격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승격이 있다면 강등도 있었겠죠. K3 리그의 춘천시민축구단과 전주시민축구단이 강등을 하면서 올해는 K4 리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승강전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K리그 못지않게 승강전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K4 리그에서는 3위를 차지한 진주시민축구단, 그리고 K3 리그에서는 춘천과 전주 위에 위치한 경주시민축구단이 승강전을 펼쳤습니다. 원래 2차전 형식으로 펼쳐져야 되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진주시민이 마지막 경기를 포기하면서 결국은 1차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운영 규정에 따라서 경주시민축구단이 이제 잔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게 경주시민축구단은 K3 리그에서 되게 전통의 강호였거든요. 하지만 지자체 예산 확보의 문제로 인해서 잔류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해체되게 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이뤄지는 팀 구성으로는 K3 리그 팀 15개, K4 리그는 16개 팀으로 구성이 되게 되었어요. 사실 K4 리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제시민축구단이랑 당진시민축구단이 창단을 했고, 또 강원FC B팀이 참가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시즌이 좀 열리게 되었는데, 먼저 그에 앞서 K3 리그 팀들부터 좀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게 달라졌어요. 제가 알던 2017년, 18년보다. 뭐 좀 보이는 것 중에는 목포시청이 이제 목포시청보다 FC 목포라는 이름으로, 또 강릉시청 역시도 예전에 강릉시청에서 강릉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로고도 조금 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강릉, 경주 한수원, 김포시민도 K3에 있네요. 김해시청, 대전한국철도, 목포시청, 목포FC죠. 부산교통공사, 양주시민, 울산시민, 창원시청, 천안시축구단, 청주FC, 파주시민, 평택시티즌, 화성FC, 요렇게 팀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와, 팀들만 봐도 되게 쟁쟁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화성도 좋은 인프라를 가졌는데 K3에 있네요.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좀 반성을 하면서 흥미로운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아무래도 김해시청과 경주 한수원, 또 대전 한국철도 좀 돈을 쓸 수 있는 팀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응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뛰고 있는 부산교통공사가 올해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김태용 감독님이 이끌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도 이제 내후년에 프로화를 준비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기반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올해 좋은 활약을 통해서 좀 멋진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좀 겉핥기식으로밖에 일단 지금은 소개시켜드릴 수 없는데, 좀 개인적으로 축알못, K3 알못이 이제 과거에는 잘 알지만 현재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뭐 울산과 파주가 K3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올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하고, 점점 더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나가는 축덕투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바로 K4 리그에는 어떤 팀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FC B, 거제시민, 고양시민, FC 남동, 서울 노원 유나이티드, 노원 유나이티드로 바뀌었네요. 옛날에 노원 험멜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리고 당진시민, 시흥시민, 양평, 여주, 서울 중랑, 전주시민, 진주시민, 춘천시민, 충주시민, 평창 유나이티드, 포천시민. 평창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한번 쉬고 다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원래 과거 원년 멤버라 해야 되나? K3를 이끌던 포천이나 뭐 춘천이나 이런 팀들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들이 K4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해서 빨리 승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K3 리그가 좀 더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강원FC B팀이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강원FC B팀과 FC 남동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인천 유나이티드의 이진급이니까 FC 남동도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의 B팀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라이벌전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좀 소개를 드려보았는데, 지금은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얕은 지식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제가 좀 잘 알던 한 3, 4년 전의 시점부터 해가지고 좀 잘 혼합을 해서 알찬 기획물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점만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2003년부터 지금 한 18년이 흘렀는데도 지속적인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빈번한 팀 창단과 해체가 거듭되고 있어요. K3 리그에.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K3 리그가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계속해서 무분별한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금방 해체도 됐다가 창단되는 이런 클럽들 말고 좀 더 경쟁력을 갖춘 팀들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따져가지고 좀 이제 리그를 운영해 나가는 미래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팀 창단과 해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결국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아쉽다라는 점을 들면서 이렇게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